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명을 지으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라는 걸 했을 때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말을 좀 쉽게 풀어본다면 검색 엔진이 일단 우리가 상품을 올린 것들을 다 간단하게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고 등수를 매긴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앞쪽에 띄워지게끔 순서를 매기게 되죠. 그런 걸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상품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켜주셔야 되는 일단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뭔가를 검색을 해볼게요. 뭐 저번 시간에 콩을 올렸으니까 검은 콩 정도 찾아볼까요? 자, 그럼 제가 고객의 입장으로는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검은 콩이라고 아마 적을 거예요. 그쵸?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서리태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국산 콩, 검은 콩 뭐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검은 콩을 찾는 사람들은 이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다 볼 필요가 없이 나는 일단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쇼핑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위쪽에 보시면은 쇼핑 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물콩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쳐서 찾았던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도 찾아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검은콩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해서 나와 있는 게 검은콩이라고 했을 때도 보면은 국산 검은콩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게나 가격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브랜드라는 단어를 보셨었죠.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가 딱히 없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쇼핑몰을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브랜드를 적지 못하신 분도 있었을 건데요. 이게 이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 신청을 해놓으면 여기 브랜드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사람들이 꼭 브랜드에 있는 검은 콩만을 찾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죠? 대신에 요 밑에 이제 원산지나 무게 같은 거는 상품에 우리가 속성 정보를 집어넣었었죠. 그게 이 원산지나 무게 부분에서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이것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선택 사항을 더 만들어 놓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속성창도 잘 채워두시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전체라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뭐 아침 대용 검은콩, 검정콩, 성식, 미숫가루 500g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검은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쳤던 검색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이 돼서 나올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보니까 광고라고 붙어 있죠. 이 고르다 선식이라는 이 사이트, 즉 스토어에서는 광고를 해서 이렇게 앞쪽에 띄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를 하면 이렇게 앞에 광고 I라고 표시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광고로 이렇게 앞쪽에 뜨게 되고요. 나머지 그럼 4등 말고 5등, 6등, 7등, 8등은 어디에 뜨느냐? 광고를 하는 경우 이제 5등이다 라고 한다면 2번 페이지에 5등, 6등, 7등, 8등이 뜨게 돼요. 그럼 9등은 또 어디 뜨냐? 3번 페이지에 앞에 9등, 10등, 11등, 12등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과 5등의 광고 차이는 좀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래서 광고를 한다면 이렇게 좀 어디까지가 1페이지에 뜨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그 앞에 뜰 수 있도록 아마 입찰가 선정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광고는 나중에 할 거니까 조금 나중에 보고 밑으로 내려서 일단 여기는 광고 I라는 게 안 붙어 있죠. 이런 거는
광고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리뷰도 많이 적으면서 앞쪽으로 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등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기는 빅파워 등급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배송이라든지 서비스도 좀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S 같은 거. 그래서 굿서비스 마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빅파워나 굿서비스 마크를 갖고 있다면 이 앞쪽에 이렇게 뜨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상품을 올릴 때의 어떤 등수도 좀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품들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게 되네요. 여기는 이제 파워 등급. 자, 일단은 상품이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오랫동안 팔았던, 그러니까 등록일이 좀 높은 것들이 앞쪽으로 와 있기는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 볼까요? 이 뭐 삼시세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등록일이 2022년 1월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왔죠.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최신성을 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리뷰가 많고 구매 건수가 높은 게 일단 위쪽으로 뜨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최신성이 있는 자료들은 물론 이렇게 1페이지나 2페이지 상단쯤에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더라.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많이 빨리빨리 올릴수록 일단은 그래도 상단에 1페이지나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는 노출이 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검은콩이라고 해서 상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라는 거를 선정을 해요. 그쵸?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아무데나 올려서는 앞쪽에 뜰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서 광고는 일단 냅둔다 치고 요 밑에 보니까는 검은콩 같은 경우 카테고리 앞쪽에 뜨려면 이 건강 분말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들어있을수록 아마 앞쪽에 떴었던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니까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어떤 상품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잘 뜨는지 그런 요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하나 들어가 볼게요. 뭐 국산 미숫가루 아삭 방앗간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오늘 출발하는 걸로 아마 체크가 돼 있는데 77%라고 표시가 돼 있고 가격을 보면 4만원인데 8,900원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일단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할인율이라는 걸 설정을 한 경우에요. 만약에 할인율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격만 표시가 돼 있겠지만 할인율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싸게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상품의 경우가 그냥 9,900원으로만 적어서 올린 상품보다 더 잘 팔리게 된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추가 이미지들 올려놓은 게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런 후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막 믿음직하죠. 막 5점 맞고 막 이랬네요. 그쵸? 자, 밑에 내려보니까 원산지랑 이런 제조사 들어있는 거 보이실 텐데 간단하게 보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쿠폰도 만들어 놨네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쿠폰도 제작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찜이라든지 그리고 구독 같은 것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 글을 보니까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볶아 뭐 고소한 뭐 검은콩 미숫가루라는 이런 글들을 적은 게 보이죠? 즉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그림만 그냥 사진만 딱 하고 올리는 것보다 보통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글을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도 키워드로 잡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상세 페이지만 딱 올리기보다 상세 페이지를 올릴 때 가급적이면 거기 상세 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활용해서 몇 자라도 좀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아마 점수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긴 좀 많이 이렇게 활용했죠? 다 저번 시간에 실습을 해보셨던 내용들이라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일단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제 맞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죠. 여긴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은. 자,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관련 태그라는 게 보여요. 이 관련 태그는 뭐 아침 대용, 선식 다이어트, 선식, 서리태, 식사 대용, 흑임자 등등의 이런 글들을 적었는데요. 요게 바로 SEO에 또 해당하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점수가 매겨져서 얘가 이제 뭐 몇 번째 위치에 뜨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지는 거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히 제목이겠죠. 왜냐하면 검은콩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 제목에 검은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앞쪽에 뜰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일단은 얘가 검은콩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아무 키워드에다가 넣었을 때 앞에 뜰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앞쪽에 뜰 수 있었던 건 카테고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앞쪽에 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아까 뽑았던 키워드 또는 키워드 뽑을 때 좀 더 많이 뽑아놨던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와 그리고 여기 해시태그로 집어넣어야 된다. 요런 정도를 좀 맞춰주신다면 나머지들은 뭐 이제 상세 페이지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거 요런 영역들이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이렇게 율무선식을 막 저어서 먹는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이게 만약 동영상이면 이거 자체가 바로 재생이 되질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눌러서 보게 되지는 또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더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런 어떤 요소들이 더해져서 얘가 일단 아무래도 구매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세 페이지 그래도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겠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지켜보시면서 앞쪽으로 뜨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직접 찾아볼까 하는데요.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을 하고 광고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아마 금방이면은 가입하니까 바로 가입을 해볼까요? 자,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광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는 네이버에 우리가 광고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할 목적은 아니고 사람들이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 했을 때 어떠한 키워드를 많이 쳐서 들어오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가입할 거냐면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해서 가입을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가입 절차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이 뜨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 화면이 모두 다 떴다면 그때 이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러 가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로그인 창으로 들어오셨다면 오른쪽 부분에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메뉴로 들어와집니다. 여기 키워드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원하는 상품에 대한 검색어를 대략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은 콩, 뭐 서리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적어 놓고 5개까지는 적을 수 있는데 다 적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간에 얼마나 검색을 하고 월 평균 그 검색한 거를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그에 대한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를 뽑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리태라고 한다면 월간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걸 보니까 최근 한 달간 PC로는 3,230건, 모바일로는 19,600건을 검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 평균 클릭 수는 이게 이제 광고라는 데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서리태로 칠까요? 아까 서리태였으니까. 자, 이렇게 서리태를 쳐서 이런 파워링크라든지 광고를 클릭해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평균 클릭 수라는 건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즉 파워링크 광고라든지 뭐 쇼핑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은 평균 클릭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5.1 또는 144.8 이 정도 나왔네요. 지금 보면 서리태라는 이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바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클릭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평균 클릭률은 PC는 0.17%, 모바일은 0.82%, 그래도 거의 1%는 좀 못 넘었지만 정도 되게 나온 것 같네요. 자, 검은콩 서리태 이런 것들보다는 보시면 검은콩 가루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건 일단 검은콩, 서리태와 같은 것들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월평균 클릭률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콩 가루라든지 보시면은 만약에 뭐 서리태 가루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월간 검색 수는 760건, 5,490건으로 아까 서리태에 비해선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요, 월평균 클릭 수는 비슷하게 클릭을 했죠. 따라서 월평균 클릭률 퍼센티지로 보면은 이 검은콩 가루가 더 많이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와 보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보았을 땐 조금 더 대표 키워드들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가 유입이 돼서 클릭이 되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월평균 클릭률은 대략적으로 1%만 넘는다고 해도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보셔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눌러보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산콩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얘도 뭐 나쁜 키워드는 아니겠지만 보시면 너무 큰 키워드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월간 검색 수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찾았고 원래 이제 클릭률도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월평균 클릭률이 1%대긴 하지만 요건 이제 모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 중에서 월평균 클릭률, 즉 사람들이 이렇게 쳤을 때 많이 들어가서 또 상품 광고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월간 검색 수가 많으면서 월평균 클릭률이 대략 1%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내가 파악을 해서 내가 좀 주된 키워드로 둘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내가 아예 콩물을 파는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아마 키워드에선 제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아 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눌러보았던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을 여기서 추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추려보자면, 예를 들어 저는 가루를 파는 건 아니면 얘는 넘어가겠죠. 서리태콩 요거나 아니면은 뭐 검정콩, 검은콩 요거는 뭐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아마 체크를 할 것 같고요. 콩가루 파는 건 아니까 검은 서리태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찾아본 것 같진 또 않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회 좀 많이 해서 눌러보기도 했고 퍼센트도 좀 높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키워드들이 또 나옵니다. 뭐 굳이 너무나 얘도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뽑았다면 이거를 여기다 또 넣어서 조회를 해보면 그와 관련된 또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거쳐보면은 키워드를 좀 더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들을 뽑아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보시고 괜찮은 키워드들은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뭐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를 해놓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여기서 서리태콩이라는 이 키워드를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을 땐 월별 검색수 추이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많이 검색을 했었는지에 대한 추이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의 트렌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 검색자 수 사용자 통계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찾았는지 여자가 많이 찾았는지 또는 데스크탑에서 많이 찾았는지 모바일에서 많이 찾았는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검은콩, 즉 서리태콩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더 많이 찾아봤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 많이 찾아봤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사용자 통계를 보니까 나이대가 보통 한 30대 아니면 한 50대 요 무렵대가 좀 많이 검은콩을 찾아봤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광고에서는 간단히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한 군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쇼핑 인사이트인데요. 분야별 인기 검색어들을 활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식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찾아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일간 또는 월간, 주간 등으로 뽑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검색어 트렌드를 이용해서 해당 검색어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많이 찾아보나 요런 아까 그 트렌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서리태콩을 쳤는데요. 보통 1년으로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예를 들어 31일까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느 무렵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 즉, 그 물건이 많이 팔리는 트렌드 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검색어 트렌드에서의 확인하실 부분이고요. 여기보다 이제 쇼핑 인사이트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쇼핑 인사이트에서는 내가 어떤 분야를 골랐을 때 어느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인기 검색어를 쳤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식품에 농산물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잡고기였던가요? 콩.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1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찾아봤던 게 서리태라는 이 키워드를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파는 게 만약 검은 콩이라면 뭐 병아리 콩이나 이런 건 해당되지 않을 테고,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500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키워드들을 뽑아서 내가 키워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서 보시는 부분에서는 아까 보셨던 네이버 광고, 여기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쇼핑 인사이트에 와서 분야의 그 카테고리를 적어보시면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검색어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어떤 내 판매하는 상품과 맞는 키워드가 있다면 가져다가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는 일단 쇼핑 인사이트랑 키워드 도구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고요. 또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에는 키워드 마스터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마스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는 웨어이즈 포스트의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인데, 실제 이 키워드 마스터는 블로그에서 사실 많이 쓰고요. 저희가 주로 쓸 거는 셀러 마스터. 자, 셀러 마스터에다 여기 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뽑아봤었던 통계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서리태 콩이다 또는 서리태다 이렇게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상품이 PC랑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이 됐고 상품 수는 얼마나 있고 따라서 몇 대 몇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리태라고만 적었을 때는, 검은콩이라 적었을 때는 이렇게 또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죠. 검은콩은 보니까 총 조회수가 훨씬 많은데 상품도 많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8대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기도 혹시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눌러서 키워드들을 더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는 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를 입력해보면 그 스토어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검은콩이라고 쳤을 때 여기 쇼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 아까 요 이삭방앗간이었나요? 뭐 어쨌든 크게 상관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죠.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서부터 여기 이삭시몰까지, 이삭몰까지, 여기까지 이삭밀이네요.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스토어 판매량 분석의 주소를 입력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 이삭방앗간이라는 곳은 지금 사업장은 어디에 있고 등급은 얼마나 되고 배송이라든지 점수는 얼마나 맞고 있고 오늘 방문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품은 몇 개나 팔고 있고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은 요 수입산 참기름 요거 같은 경우는 9,900원, 6만원인데 뭐 9,900원에 판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판매 매출은 40건, 그래서 39만 6천원어치 팔렸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 또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쇼핑몰에서는 이런 상품은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가 팔렸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뽑아볼 수가 있어서
가끔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쇼핑몰 등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가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 보시면은 상품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스토어에다 상품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올리고 있으며 나는 여기는 어떻게 좀 올리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몰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까 창이 어디 갔죠? 닫아져 버렸나 보네. 다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상품 키워드 분석에서는 아까 그 네이버에 있었던 그 쇼핑 트렌드 요게 이렇게 가져와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키워드를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그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어떤 연관 키워드랑 상품들 그리고 가격, 리뷰수, 찜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좀 활용해 보시면서 아 여기 상점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키워드를 좀 잡아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잡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검은콩은 넣어야 되는 키워드긴 하겠지만 경쟁률로 따져봤을 때는 아마 우리는 아직 등급이 낮은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쪽에 뜨기 힘든 키워드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검은콩을 생각하는 것 외에도 검은콩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라고 검색을 할 것인지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선정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마땅히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상품명을 보시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고 있네 라는 걸 보시면 이런 상품명들을 대략적으로 조합해서 내 상품명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는 유용하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분석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물론 여기 말고도 다양한 곳들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시면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란 데도 있고요.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냥 검은콩으로 제가 그냥 정해서 이거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했을 때 트렌드 분석이나 주간 트렌드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아이템 발굴에서는 카테고리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들어갔을 때 어떤 아이템들이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고 상품을 팔았는지 이런 순위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시니까 요거는 이제 아이템을 내가 뽑아 볼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판단하기 좋은 곳은요. 판다랭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셀러 무료 분석 툴인데요.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보다 좀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았다라는 게 제 주관인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옆에 보면 키워드 찾기, 키워드 분석, 가격 분석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 키워드 찾기로 가서 보면은 여기서 카테고리를 내가 골라서 보았을 때 어떠한 카테고리들이 검색량은 얼마나 되고 상품은 얼마나 되고 평균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 카테고리로 찾을 수도 있지만 키워드로 찾기를 해서 상품 종류를 적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쳐보면은 이 검은콩이라는 키워드는
건강분말 카테고리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어떠어떠한 키워드들이 얼마나 검색량과 상품명이 되어지는지가 보이죠. 일단은 검색량이 많으면서도 상품량이 조금 적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과 같아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키워드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검은 콩을 적었다 라고 했을 때 엔터를 쳐보면 이 검은 콩은 월간 검색은 얼마나 되고 실제 경쟁 상품은 몇 개씩 경쟁이 되어진다 라는 것들, 그리고 광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클릭했을 때 광고비를 태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격 분석이라는 부분에서는요, 내가 만약 검은 콩을, 사실 검은 콩 너무 커서 좀 그렇긴 한데 검은 콩 말고 다른 키워드를 잠깐 적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적고 희망 가격을 한 15,000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두 개가 이제 다르니까 카테고리 찾으래요. 나는 휴대용 선풍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내 가격 순위는 한 29% 정도 되는, 즉 57개 상품 중에 18위 정도 되고 최저가 순으로는 상위 29% 정도 되는 가격이고, 대략적인 한 개당 예상 수익은 얼마 정도 날 거다. 그리고 실시간 상위 랭킹 상품들과 상세 리포트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죠. 해서 대략적으로 분석이라든지 키워드를 찾는 부분들이 되게 UI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이템 스카우트보다는 아마 보시긴 좀 더 편한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판다랭크라는 곳에서도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을 비교해서 내 상품이 경쟁이 좀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것도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세분화를 하게 된다면 경쟁이 보다 적은 상품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는 일단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 상품의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움짤 같은 걸 넣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더 걸리는 시간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본인이 오래 머무른 그 상품 페이지에서 또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뭐 오래 머문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성이 탄탄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는데 시간이 좀 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양질의 상품 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링크 빌딩이라는 이 부분은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와 인기가 높은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를 말한다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하고 약간 공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제 간단히 말하면 네이버에서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하든 어떤 공구를 하게 되면은 그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아마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의 어떤 링크로 찾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즉 네이버인 내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는 링크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도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페이지 랭크를 매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물론 공구를 할 때 비용을 남긴다라는 목적보다는 그거는 이제 유입을 더 많이 해서 우리 그 상품 페이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단은 경쟁에서도 조금 더 빨리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키워드.
검색 로봇이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이 키워드인데 핵심 키워드나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이 로봇들은 그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좀 잘 뽑아 보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은 키워드를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고 쳐서 들어올까? 그리고 이 상품이 필요한 고객들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세부 키워드를 수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거다 보니까 어떠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도구들에다가 쳐서 보면은 얘가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어느 순서로 배열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품명은 띄어쓰기를 하면서 간소화를 시켜주시는 걸 좋습니다. 너무 긴 상품명은 또 좋지는 않고요. 보통 키워드는 한 서너 개 정도가 제목에서는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는 적은 황금 키워드, 당연히 좋은 키워드겠지만 그런 키워드가 실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 찾았을 때 검색량이 거의 없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키워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만 따지지 말고요. 일단은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도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보셨던 판다랭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키워드 찾기에서 검색해 봤죠? 요거 검색을 한 거는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검색 수별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량 순서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나눠놔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많이 찾았을 때 일단 검색량 순서로 보면 이제 검색수가 4,000건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이제 2,000건 안에 들어가는 거, 1,000건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4,000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중형 키워드가 되겠고, 2,000에서 1,000건 사이는 중소형, 1,000건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 소형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이 많은 걸 다 쓴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들만 뽑아서 상품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네이버 알고리즘은요, 우리 고객들이 친 검색어랑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요. 그랬을 때 네이버 알고리즘이 생각할 때는 키워드를 10개 정도 쓴 키워드 그 상품명보다는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쓴 게 더 연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검색어들을 적다 보면 그거의 연관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는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상품만 올렸을 때보다는 가급적이면 약간의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랑 약간 제휴를 맺어서 뭐 공구를 한다든지 약간 어떤 그런 광고를 좀 돌려주게 된다면 최신성 점수나 판매 지수를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가 올라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띄워주신다면 조금 골치는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방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키워드를 정할 때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하면서 최대한 검색도 많으면서도 전환도 높은 키워드를 5개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실제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키워드가 카테고리랑 잘 매칭이 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근데 좋은 키워드긴 해도 우리가 제목에다 안 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태그에다가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품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제목 중에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의 순서는 상품명의 앞쪽에 위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었던 키워드가 있다면 중요도에 따라 나눠 놓고, 이 중에 이제 보시면 미니 사다리, 안전 사다리, 사다리 반복이 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일부러 검은콩, 검정콩, 멍콩 해서 콩을 반복시켰을 때 간단히 상품명 등록할 때 에러가 뜨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듯이 단어는요, 2개까지 반복이 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들을 어느 정도 제외해주면서 띄어쓰기를 해서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전사다리 접이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띄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미니 안전 3단 사다리. 이것도 조금 사다리가 3번 겹쳐있긴 했네요. 그러면은 미니 안전 뭐 3단 뭐 접이식 사다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사다리라는 어떤 단어가 키워드라면 키워드는 한 2번 정도까지 겹치는 건 괜찮지만 3번 이상 겹치는 건 좋진 않아요. 자, 나머지 아쉬운 키워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그에다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위 노출이 되고 모든 키워드들이 최상권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하나씩 태그에 있던 세부 키워드들을 꺼내서 상품명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게 된다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띄우시는 부분,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 띄우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검색이 잘 되는 상품 등록과 옵션 부분을 보자면 스마트 스토어는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PC와 모바일 모두 상품 등록과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올릴 때 굉장히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옥션이나 지마켓에 상품을 올릴 때는 임시 저장이란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좋은 게 임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중간에 작업하다가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등록할 때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 상품 등록 페이지는 우리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자동 저장되진 않기 때문에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가면서 입력 중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판매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판매가를 정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이버의 쇼핑 연동 수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 판매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곧 도매국이라든지 각각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정해서 올려보는 실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제일 잘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연습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셔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도매국에 적혀있는 가격을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판매가 그 8월 15일, 14일 뭐 이런 무렵이었거든요. 저희가 실습을 하고 쉬는 날 이제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주문이 4건이 온 거예요. 그 똑같은 제품만. 그래서 주문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축하드린다고 하고 막상 열어보니 실질 열어보니까 도매국에 있는 가격, 그러니까 원가에 판매를 한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워낙에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에게 이 상품은 실습용으로 올린 상품이므로 판매를 안 한다, 이렇게 적어서 올려도 되지만, 그럼 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실습용으로 올렸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실습용으로 올렸다는데 어쩔 거예요. 자기네들이 취소해야지. 그쵸? 그래서 그렇게 취소를 저희가 부탁하는 문구를 문자로 그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해당 제품은 재고가 소진되어 지금 판매가 어렵습니다. 취소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훨씬 더 깔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멘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서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 좀 막무가내의 방법은 취소를 안 해주면 우리가 취소를 강제로 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페널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페널티 점수는 많이 받아봤자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취소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판매가 되면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고 실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 자체를 어느 정도는 나의 마진을 만족할 수 있게 가격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거, 결제 수수료가 최대로 보면은 3.85% 정도 띄어지거든요. 그리고 매출 연동 수수료, 이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보통 아까 검은콩 찾을 때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창에다 검은콩을 쳤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쇼핑을 들어간 이 상태가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보이는 거고, 제가 이걸 눌러서 선택해서 들어가서 샀다면 거기 매출 연동 수수료가 2%가 떨어진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5에 2%, 그리고 부가세가 10%는요 좀 매우, 그러니까 일반 그 판매자 기준으로 10%를 정한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 잡은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은 해주셔서 판매가는 책정은 해야 될 테고, 물론 우리가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 마진까지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일단 부가세는 순매출 기준으로는 일반 과세자 기준 10%, 그리고 종합소득세는요 세금을 내가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단은 1200 이하 쪽은 6%, 그리고 4800 이하 쪽은 15%, 그 정도 이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고생한 비용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반품 서비스를 생각을 한다면, 반품이 이제 일어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퍼센트절도 정하는 게 맞을 거고, 또 몇 프로 마진을 남길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물론 여기만 딱 정해서 해라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일단은 요 내용 안에 넣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 도구를 뽑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상품명을 예를 들어 적어 볼게요. 뭐 매입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8,000원에 샀던 거고 판매가는 15,000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경비는 내가 이거를 위탁을 해서 보내는 경우라고 한다면 따로 경비가 들 거는 없겠죠. 뭐 CS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도 될 거고, 내가 만약 이 상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포장 비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비가 될 겁니다. 수수료는 마켓마다 다를 텐데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6% 정도 그냥 매겨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은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내가 1200만 원 이하로 낸다면 6%,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마진은 얼마가 남고 마진액은 얼마겠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편의상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계산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뽑아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얘는 깨져서 나오네요. 엑셀로 받으면 어쩔 수 없죠. 이걸로 받아볼까요? CSV로. 깨져 나오네. 어쩔 수 없네.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예, 내가 메모를 해도 되죠, 뭐. 그쵸? 어차피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아까 전에 이 부분은 뭐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뭐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뽑거나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을 건데요. 일일이 상품들마다 마진 계산기를 돌려서 하긴 또 쉽지가 않으실 테니 나중에는 가급적이면은 마진을 계산하는 걸 엑셀로 만들어서 해두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할 때는 이런 계산기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마진율이라든지 계산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PPT 하단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제가 오늘 지나고 이것도 톡방에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복습 때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시고 마진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